예, 3교시 수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스태틱을 먼저 좀 정의를 좀 내려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태틱의 사전적인 의미, 정의를 찾아보면요. 정적, 변화, 움직임이 없이 고정된, 그리고 정지 상태의 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런 고정, 정적 이런 뜻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스태틱은 조금 다른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뜻이긴 하지만, 즉 프로그램에서는요, 고정을 시키는데 어떠한 부분을 고정시키는 거냐면 메모리, 즉 변수의 공간, 메모리 할당이 고정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역 또는 메모리 공유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즉 변수를 만들 때 스태틱을 만든다 라고 하면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할당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공간을 유지, 만약에 변수 i를 스태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이 공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유된다라는 개념을 약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프로그램에선 메모리 할당이 고정되었다, 전역이거나 또는 메모리를 공유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태틱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요, 예, 스태틱은 해당 데이터, 즉 변수의 메모리 할당을 컴파일이 진행되는 시점에 할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은 git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를 말해요. 즉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바이트 코드인 클래스 파일을 만들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git 컴파일러가 동작될 때. 그리고 일반 데이터 변수는 실행 시간 중에, 런타임 중에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해제되는, 아까 블럭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일반 변수는 이 안에 블럭에서 만들면 요 블럭에서 존재하다가 블럭이 벗어나면은 메모리에서 삭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메모리 할당을 하고 해제, 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갖는데, 일반 데이터는요. 근데 이런 스태틱이 들어가는 기능에는요, 스태틱은 일반 데이터와 달리 프로그램 실행 직후부터, 즉 해당되는 라인이 딱 실행이 되는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에 유지되는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건 스태틱의 특징이에요. 메모리에 유지된다 라는 말. 자, 뭐 메인 함수도 스태틱으로 되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메인 함수,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공유, 전역, 뭐 이런 할당, 고정된 이런 뜻도 있었지만 유일하다 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유일한 데이터, 즉 메인 함수도 유일하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시작점은 한 군데다 라는 의미로 스태틱을 지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자바 언어에서의 스태틱은 어디서 쓰여지는지 그 종류를 살펴보면요, 스태틱 변수가 있고요, 스태틱 메서드가 있고, 스태틱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C 언어나 C++ 언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태틱 변수, C++ 언어에서도 스태틱 변수 있고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클래스 쓸 수 있지만 자바에서의 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이번 학기에는 C++를 같이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될 만한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바 종류, 스태틱, 메소드, 변수, 클래스 세 군데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유일하다
공유한다, 고정되었다라는 의미는 거의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스태틱의 특징은 프로그램 실행 후 직후부터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 유지가 된다. 즉 스태틱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많이 쓰면 쓸수록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많이 고정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자 라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스태틱은 총 3가지라고 했는데 각각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라는 것은요, 클래스 변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인스턴스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스턴스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정의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라고도 말을 한다. 딱 정답을 얘기를 하면요, 멤버 변수만 지정이 가능해요. 스태틱 변수는요. 지역 변수는 지정할 수 없다 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용법도 좀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특정 인스턴스에 종속되지 않는다. 즉 객체가 고유하게 갖지 않는다는 거죠. 여지껏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해당 객체가 클래스 안에 이름 공간이 있다면, 스트링 타입의 이름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었다면 객체를 만들 때마다 각각이 고유한 메모리 공간을 따로따로 이렇게 갖게 되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특정 객체에 속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종속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변수는, 스태틱 변수는 인스턴스화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 즉 객체 생성 없이 사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하고 아래에 이제 메소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랜덤 설명을 드렸었죠. 랜덤에서도 매스 클래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매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사용하는 클래스였어요. 결국은 스태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설명을 드리면요. 자, 두 번째,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즉 클래스 메서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객체 생성 없이 접근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죠. 우리 매스에 랜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랜덤 클래스 말고요, 매스 클래스에. 자, 그거 역시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탑 레벨 클래스에 지정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클래스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클래스 하나에는 만들 수 있는데,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메소드, 즉 제일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 안에 메소드에는 스태틱을 선언할 수 있지만, 이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클래스 안에서는 메소드를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 수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태틱 클래스입니다. 즉 클래스 자체를 스태틱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탑 레벨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가 될 수 없다. 즉 이 얘기는 이렇게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밖에 있는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안쪽에 있는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메소드와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지정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너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너 클래스. 그 이너 클래스에 스태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여지껏 만들었던 일반 클래스에는 스태틱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스태틱 변수를 볼게요. 스태틱 베리어블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는요, 지정 위치를 봤을 때 멤버 변수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멤버 변수요. 즉 지역 변수는 스태틱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정의를 했어요. 스태틱 변수가 될 수 없다. 지역 변수는. 자, 이 부분에서 C++은 스태틱 변수가 지역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지역 변수로 스태틱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안 돼요. 그리고 사용 방법, 이걸 쓰려고 하면, 해당되는 스태틱 변수를 쓰려면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클래스 이름 점 변수명는 설정값,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인스턴스에 종속되지 않고 모두 공유하는 메모리 위치를 사용을 하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A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3개를 만들었다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멤버 변수로 어떠한 변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스태틱이 아니게 만들면 여기에도 그 변수가 있고 여기에도 그 변수, 여기에도 그 변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이렇게 그 객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메모리 특정 영역 어떤 공간에 S를 요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이 객체들은 모두 다 이 공간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즉 메모리를 하나 고정해 시켜 놓고 여기만 쓰겠다 라고 고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예를 보면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바를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겠다라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디자인 패턴 중에서 싱글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샘플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싱글턴 패턴. 자, 스태틱 변수 이해되셨죠? 자, 그럼 스태틱 메소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지정을 할 때 스태틱 메소드를 지정하는 것은 최상위 클래스에 속한 메소드에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코드를 샘플로 놨는데요,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짜리죠.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근데 보니까 이 안에 또 퍼블릭 클래스 A, 퍼블릭 클래스 B라는 것을 만들었네요. 즉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러한 클래스를 뭐다? 이너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 테스트 클래스가 탑 레벨 클래스가 되고요, 이러한 클래스가 가지고, 테스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템프라는 것은 스태틱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메인 함수도 프로젝트 메인에 메인 스태틱으로 지정할 수 있었죠. 여기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상위 클래스의 멤버에 스태틱이 지정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이 테스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A와 B라는 클래스는 이너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들 때 테스트라는 함수를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 스태틱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빨갛게 밑줄이 쓰면서 오류가 나죠. 즉 스태틱이 아닌 이너 클래스에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B 클래스는 보니까 A 클래스는 unpublic 클래스인데 B 클래스는 public static이라는 것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스태틱 클래스 설명에서 나올 얘기지만, 스태틱으로 되어 있을 때 스태틱 클래스 안에는 스태틱 함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테스트에는 오류가 안 나죠. 여긴 테스트에는 오류가 나고요. 이유는 여기가 클래스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는 스태틱 함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이너 클래스에는 스태틱 함수를 부를 수 없다. A 클래스에
테스트 메소드를 말하는 거고요. 스태틱 이너 클래스의 지정이 가능하다.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포함된 클래스 B는 스태틱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즉 스태틱 이너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 지정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좀 이따 보면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앞서 메소드에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스태틱 클래스를 다시 정의를 하면요, 부모를 갖는 스태틱 클래스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상속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갖는 스태틱 클래스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상속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클래스의 스태틱 사용은 불가능하다. 즉 이 테스트는 스태틱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종속된 이너 클래스, 이 테스트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extends A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상속이거든요. A 클래스, 이 A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B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B 클래스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스태틱 클래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스태틱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규칙이 많이 나오죠. 이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이게 암기하고 계셔야 될 개념이 엄청 많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예. 물론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코드를 하시면서 습득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죠. 자, 앞선 부분에서 이너 클래스는 스태틱 쓸 수 있다. 근데 상속을 받은 클래스는 스태틱이 될 수 없다 라는 말까지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샘플을 하나만 해보게 되면요,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즈 해주고요. 제가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좀 만들게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예, 새로운 스태틱 샘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태틱을 설명하는 예제요. 예. 자, 그리고 샘플 만들었으니까 소스 코드 만들겠습니다. 메인, 프로젝트 메인이요. 메인 함수를 포함할 거고요. 늘 동일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피니시 이렇게 만들고, 샘플로 클래스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y static 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my static 이요. 메인 포함 안 하죠 이제. 자, 피니시 하시면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일반적인 최상위 클래스는 스태틱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밑줄 빨갛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기를, illegal modifier for the class my static only public abstract final are permitted. 즉 퍼블릭과 앱스트랙과 파이널만 허용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태틱 못 쓰고요.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너 클래스 my static 안에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는 스태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놔두고요 이제. 그리고 속성으로서 스태틱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태틱 멤버 변수라고 해서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퍼블릭
static int의 I price 프라이스 하지 말고 카운트 할까요? 방문객을 처리하겠다. 방문객은 객체를 만들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겠죠. 전체 토탈 방문객을 봐야 된다면 카운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스태틱이 지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스태틱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스태틱 int의 get counter라는 함수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얘는 return I counter를 반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으로 숨겨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는 I counter를 반환을 한다. 즉 여기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하겠죠. getter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태틱 함수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쪽 안에다가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의 void의 test라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여기다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 static 클래스는 static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inner 클래스에서 얘를 이렇게 빼면은 A가 스태틱이 아니면은 스태틱 함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the method test, 이 test라는 함수는 cannot be declared static, 스태틱으로 쓸 수 없다. 예, static method는 can only be declared in a static 또는 top level 에서만 쓸 수 있다. 스태틱 클래스에서만 스태틱을 함수를 만들 수 있거나 탑 레벨 클래스에서만 스태틱을 만들 수 있다. 즉 my 스태틱은 탑 레벨이죠. 제일 위에 있는 클래스 A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이럴 때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는 스태틱 함수를 만들 수 없고, 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너 클래스를 스태틱으로 만들면 된다. 클래스는 제일 최상위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가 될 수 없다. 자,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요 이너 클래스 사용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지금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메소드, 그리고 스태틱 클래스는 어떻게 생겼다, 어느 경우에 스태틱 클래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에서, 프로젝트 메인에서 저 my 스태틱을 가지고요, 을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든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my static 이렇게. 자, 객체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지금 만들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노란색 밑줄 경고, 워닝을 주는 거죠. 자, M1은 보니까 get counter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M1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가 있었는데 걔는 프라이빗으로 숨겼기 때문에 I counter는 보이지가 않죠. 그쵸?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노란색 밑줄이 뜨네요. M1에 보니까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자, the static method get counter는 from the time my static should be accessed in a static way로 스태틱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객체를 M2를 또 만들었다고 칩시다. 똑같은 클래스로 M2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M1의 카운트를 부르나 M2의 get counter를 부르나 똑같이 하나의 get counter에서 공유해서 걔를 부른다는 거죠. 고정된다 그랬죠. 함수도 고정돼 버립니다. 메모리상에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M1, M2가 부르는 것은 동일한 공간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얘들은 전부 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my static get counter 이렇게 불러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클래스 이름 get counter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된다. 여기서 이제 워닝 안 나오죠? 그쵸? 워닝이 안 나옵니다. 자, 보면은 우리 get counter를 좀 구현을 할까요? 얘를 i 카운터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즉 이걸 부를 때마다 카운터가 증가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살려주고 이 부분도 살려준다라고 쳐서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출력을 안 했군요. get 카운터를 불렀고 get 카운터가 반환해 주는 값을 출력을 한다. 이렇게 바꾼다라면요, 이렇게 쓰면요, 또 my static count를 부른 것도 동일하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부르게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 1, 2, 3이라고 값이 늘어납니다. 즉 M1이 가지고 있는 거랑 M2가 가지고 있는 get counter는 그냥 클래스의 스태틱 명령이기 때문에 한 군데란 얘기죠. 고정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더군다나 카운터 안에 i 카운터는 스태틱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i 카운터는 어디서 어느 객체에서 부르더라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M1, M2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get counter 한 군데만을 공유해서 쓴다. 즉 객체 생성하더라도 똑같은 영역이 된다. 따라서 객체 생성을 할 필요가 없이 my static counter 처럼 지금 이렇게요, 클래스 이름 점하고 get counter, 즉 이 얘기는 이 두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객체 생성 없이도 get counter 함수로 호출할 수 있죠. 그러면 1, 2, 3 이렇게 증가가 일어나게 되겠죠. 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객체를 통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 get counter라고 사용하는 방법, 이럴 때 스태틱을 사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math라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random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플롯 타입으로 넘버를 뽑아서 캐스팅을 해주라는 얘기고요. 이건요, 플롯으로 캐스팅 해줘라. 즉 이렇게 가면 0부터 44까지인데 플러스 1하니까 1부터 45 사이에 수를 뽑아서 넘버에 넣어주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랜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이죠. 매스에 랜덤을 부르고 있죠. 클래스에서 랜덤 부른다. 이 얘기는 이 랜덤이 스태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랜덤에 잘 보면 설명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봐보시면 랜덤에 초록색하고 위에 빨간색으로 S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저 부분은 스태틱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랜덤은 사실상 더블 데이터 타입을 반환을 해줘요. 즉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곱하기 45 하면은 거기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랜덤 클래스와 매스 클래스 두 가지 중에 랜덤을 사용하는 방법, 제가 과제로 드렸던 것은 랜덤 클래스는 객체 생성해서 랜덤을 뽑아내는 거고요. 넥스트 인트로요. 매스 클래스의 랜덤 함수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스태틱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랜덤 부분을 집어넣는 겁니다. 나중에 과제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법을, 스태틱인 방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 만약에 M1, M2가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클래스에 고정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스태틱으로서 카운터인 변수가 있다. 그러면 요 클래스 또 함수로, 메소드로 get counter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도 스태틱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 클래스로 객체를 몇 개를 만들더라도, M1, M2를 만들더라도 여기서 getCount를 불러도 이 공간 하나, 여기서 getCount를 불러도 이 공간 하나, 이 getCount에서는 iCounter를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객체든 이 객체든 iCounter는 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공유한다, 고정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M1, M2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필요하겠죠. myStatic에서 public의 int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일반 변수죠. 저 공간을 쓰려고 한다라면은 여기서는 static에서 아까 만든 게 적용이 안 됐네요. save에 적용되죠. iResult를 적용을 한다면 iResult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쟤는요. 이해되십니까? 왜? iResult는 객체를 만나야 되니까요. 보니까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myStatic iResult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yStatic의 iResult는 non-static field다. 그러면은 static 참조를 하지 말아라. 지금 클래스 점 변수명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얘가 살아 있어야겠죠. M1 즉 M1 점 iResult 또는 M2 점 result. 저기 M2도 살려줄게요. 그러면 M1의 iResult와 M2의 iResult는 서로 다른 각각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숨겨놓은 이 iCounter는 또는 getCounter 함수는 이렇게 객체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뜻이 되는 거죠. 스태틱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아마 이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메인 함수를 만들고 메인 함수 이외에 public void에 tes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기능은 일단 아무것도 안 적어 놓을게요. 적을까요? 그냥 시스템 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인에서 저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려고 하면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은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method test from the type project main. 즉 스태틱이 아닌 함수죠. 테스트는요. 근데 스태틱인 함수에서 스태틱이 아닌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퀵픽스 빠르게 고치는 방법 change test를 to static으로 바꿔라. 즉 이 얘기는
스태틱인 함수에서는 non 스태틱인 함수를 부를 수 없다. 반대는 됩니다. 테스트에서 만약에 스태틱인 함수가 또 있다라고 친다라면, 예. 퍼블릭에 스태틱에 void에 prn 데이터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테스트에서 prn 데이터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것은요, 가능해요. 스태틱이 아닌 영역에서 스태틱 함수를 부를 수는 있는데요, 스태틱인 영역에서 스태틱이 아닌 함수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도 퀵픽스에서 change test to static 해주면 테스트 함수를 스태틱으로 바꾸죠. 즉 스태틱 영역에선 스태틱만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이 아닌 영역에선 스태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참조가 가능하지만, 스태틱인 영역에서는 꼭 반드시 스태틱을 참조를 해야 된다 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개발자 노트 잘 쓰고 계신가요? 제가 PPT에 올려놓은 자료도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 이외에 과제 코드 내에서도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록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스태틱인 영역에서 스태틱이 아닌 영역의 참조는 불가. 예. non 스태틱에서는 스태틱이든 non 스태틱이든 호출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지금은 어떤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설명을 드릴 때 코드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성능 구현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는 코드였지 기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들을 한번 쭉 따라 해 보시면서 연습을 하고 스태틱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및 예습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보면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과제는 어떠한 코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료물 문서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조사 내용을 보시면 자바의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웹사이트 검색을 하셔서 제출하는 형태 하지 마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정리를 해서 읽어보시고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하셔서,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어떠한 것이다 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기능까지 모두 다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디자인 패턴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중에서 대표 패턴 중에 싱글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싱글턴 패턴은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코드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과제 내용,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디자인 패턴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해 내용을 기반으로 정의를 내리기 바랍니다. 정의가 하나 있어야 되고, 디자인 패턴의 정의 1번,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사용 이유, 왜 쓰는지 간단하게 요약 정리, 그리고 그 중에서 싱글턴 패턴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의를 내려보세요.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싱글턴 패턴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자바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디자인 패턴 중에 싱글턴 패턴은 스태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스태틱을 간단하게 정의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싱글턴 패턴이 사용되는 구현 예를 조사해서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예, 싱글턴 패턴이라고 조사해보면 어느 경우에 얘를 써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싱글턴 패턴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얘를 조사해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제출 방법은요, 좀 정할게요. 문서를 요번에는 파워포인트 문서 하나로만 정의하겠습니다. 워드나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다른 건 받지 않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학번 언더바 이름 언더바 해당 반 .ppt 또는 pptx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ctsit 거기에 자바 프로그래밍 응용 과제란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시고 오늘 간단하게 코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보신 이후에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직접 실습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습에 대한 내용보다는 설명에 대한 내용이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코딩 실습은 다음 주차에서 싱글턴 패턴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수의 기능들 그리고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내장 클래스에 대한 설명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